칼포퍼, 세상을 바꾼 철학자, 과학의 반증에서 정치의 열린 사회까지. 우리가 사회에 대해 아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에 대한 연구자의 여정은 고대의 독단적인 이상주의에서 출발하여 비판적 이성을 통한 반증의 과정을 거쳐 현대의 체계적인 사회과학 방법론으로 발전해온 치열한 지적 탐구의 역사입니다. 이 여정을 크게 4단계로 나누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에 대해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거 정말 확실한 걸까요? 수많은 의견과 주장 속에서 진짜 믿을 수 있는 지식은 어떻게 가려낼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사회과학이 우리 세계에 대한 단단한 지식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그 흥미진진한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어떤 신기술은 나오자마자 모두가 쓰는 인싸템이 되는데 어떤 기술은 엄청난 기대를 받고도 그냥 사라져버릴까요? 이게 단순히 운이 좋거나 마케팅을 잘해서만은 아닐 겁니다. 사회과학은 바로 이런 궁금증의 진짜 원인을 파고드는 학문이죠. 이런 현상의 진짜 이유를 찾기 위해 그냥 느낌이 그래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에겐 신뢰할 수 있는 지식으로 가는 지도가 필요합니다. 사회과학에서 그 지도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과학적 방법이에요. 이건 체계적이고 아주 엄격한 절차를 통해 우리의 편견이나 실수를 최대한 줄이고 객관적인 결론에 이르려는 약속 같은 겁니다. 좋아요. 그럼 과학적인 연구는 대체 뭘 근거로 믿을만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그건 바로 믿을 수 있는 연구라면 반드시 갖춰야 할 4개의 단단한 기둥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 4가지가 있냐 없냐가 그냥 썰과 진짜 과학을 나누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거죠.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재현 가능성입니다. 이건 아주 간단해요. 만약 어떤 연구자가 이렇게 저렇게 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한다면 다른 연구자가 그 방법을 그대로 따라 했을 때 나도 해보니까 비슷한 결과가 나오네? 이게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발견이 한 사람의 우연이나 실수가 아니라는 게 증명되겠죠? 두 번째는 정확성입니다. 사회과학에서는 행복이나 편견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을 다룰 때가 많잖아요? 근데 행복이라는 말 참 좋지만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죠? 연구에선 이걸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긍정적인 감정을 느낀 횟수나 삶의 만족도 7점 만점에 몇 점처럼 누구나 똑같이 이해하고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숫자로 바꿔주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3번째 기둥이 나옵니다. 바로 반증 가능성이에요. 이 개념은 정말 20세기 과학 철학의 판도를 바꾼 칼 포퍼라는 학자가 내세운 아주 혁명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포퍼는 과학이란 이게 맞아라고 증명하는 게 아니라 혹시 틀리지 않았을까 끊임없이 의심하고 공격하는 과정이라고 봤어요. 즉, 어떤 이론이 과학적이려면 그 이론이 틀렸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모든 백조는 하얗다는 주장이 있다고 쳐보죠. 이 주장이 과학적이려면 맞아요. 검은 백조 한 마리만 딱 발견되면 바로 깨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맞는 말처럼 들리는 주장은 과학이 아니라 그냥 믿음이라는 거죠. 과학은 이렇게 스스로를 시험대에 올리면서 발전하는 겁니다. 마지막 4번째 기둥은 간결성의 원칙입니다. 오컴의 면도날이라는 멋진 별명으로 더 유명한데요.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2개의 이론이 있다면 굳이 막 복잡한 과정을 덕지덕지 붙인 설명보다는 더 단순하고 명쾌한 설명을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장 간단한 설명이 진실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자, 이렇게 과학에 가져야 할 4가지 기본 자세를 알아봤으니까요. 이제 연구자들이 실제로 쓰는 연장들, 그 핵심 도구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어떻게 구체적인 데이터로 변신하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 보시죠. 모든 연구는요, 변수라는 걸로 시작해요. 말 그대로 변하는 값을 가진 요인인데요. 보통 원인이 되는 독립변수가 결과인 종속변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관계를 파헤치는 게 연구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새로 나온 앱의 디자인, 독립변수가 사용자 만족도, 종속변수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말이죠. 이 변수들을 제대로 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측정이 엉망이면 연구 전체가 그냥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측정을 위해 꼭 기억해야 할 2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신뢰성과 타당성입니다. 신뢰성은요, 일관성이에요. 오늘 잰 내 몸무게랑 1분 뒤에 잰 몸무게가 막 10kg씩 차이 나면 그 체중계 믿을 수 없겠죠?
그게 신뢰성이고요. 타당성은 정확성의 문제예요. 내가 IQ를 재고 싶은데 줄자로 머리둘레를 재고 있다면 그건 타당성이 없는 겁니다. 내가 재려고 했던 바로 그것을 정확히 재고 있느냐는 거죠. 이 관역 그림에 보시면 이게 그 말이구나.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왼쪽을 보세요. 화살들이 전부 관역 정중앙에 옹기종기 모여있죠? 이게 바로 우리가 꿈꾸는 완벽한 측정입니다. 정확하고 높은 타당성, 쏠 때마다 같은 곳에 꽂히고 높은 신뢰성. 그럼 이제 맨 오른쪽으로 한번 볼까요? 화살이 한 곳에 잘 모여는 있는데 관역 한참 바깥에 있잖아요. 이건 신뢰성은 높지만 엉뚱한 걸 쟀다는 뜻이죠. 타당성이 없는 겁니다. 연구의 목표는 바로 저 왼쪽 관역처럼 신뢰도와 타당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도구들을 가지고 연구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탐험을 떠날까요? 크게 보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 가는 길이 달라져요. 하나는 양적 연구입니다. 이건 숫자로 말하는 거예요. 수천 명에게 설문지를 돌려서 통계를 내거나 실험을 하는 거죠. 몇 %가 동의했나? 효과가 얼마나 큰가? 이런 걸 알고 싶을 때 쓰는 방법이고요. 반면에 질적 연구는 그 숫자 너머의 깊은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몇 명 안 되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 깊이 인터뷰하면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그런 경험을 했는지 그 속사정을 파고드는 거죠. 좋습니다. 지금까지 과학적 연구의 기본 원칙부터 도구, 그리고 접근법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 모든 걸 가지고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과정들이 왜 어떤 기술은 대박이 나고 어떤 건 실패하는가?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이 과정을 거쳐야만 현상을 제대로 설명하고 심지어 예측까지 할 수 있는 강력한 이론을 만들고 검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 우리 질문에 딱 맞는 이론이 있습니다. 바로 혁신 확산 이론이라는 건데요. 사회과학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이론 중 하나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이 사회에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주죠. 이 이론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이 S자 모양의 그래프입니다. 한번 보세요.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처음에는 위험을 감수하는 소수의 혁신가들이 먼저 써보죠. 그 뒤를 얼리어답터들이 따르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신중하던 초기 다수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그래프가 수직으로 치솟는 거 보이시죠? 이때가 바로 대중화가 폭발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늦게 합류하는 지각 수용자까지 이 그래프 하나에 기술이 세상을 정복하는 모든 과정이 담겨 있는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방금 본 것 같은 이런 근사한 이론과 그래프가 그냥 누군가의 머릿속에서 짠! 하고 나온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건 바로 이렇게 생긴 날 것 그대로의 데이터에서 출발합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나이와 자존감의 관계를 연구한 데이터의 일부인데요. 그냥 숫자들만 쭉 나열되어 있죠. 이렇게 보면 그냥 의미 없는 숫자 같지만 여기에 통계 분석이라는 마법을 부리면 숨겨진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이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나이가 들수록 자존감도 같이 높아지는 아주 뚜렷한 경향, 즉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어요. 바로 이렇게 흩어진 점들을 연결해서 의미 있는 선을 찾아내는 것, 이게 바로 과학적 분석의 힘입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오늘 우리가 알아본 이 모든 것들이 왜 중요할까요? 첫째, 이게 바로 근거 없는 주장과 믿을 수 있는 지식을 가르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걸 알아야 투표는 왜 저런 결과가 나왔는지, 요즘엔 왜 이게 유행하는지 복잡한 사회현상 뒤에 숨은 규칙을 읽어낼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스스로 세상에 대해 더 똑똑한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아갈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다들 그렇다고 하니까 원래 그런 거니까 하고 무심코 믿어왔던 당연한 진실 같은 거 없으신가요? 만약 오늘 우리가 배운 방법으로 딱 하나만 직접 검증해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시험대에 올려보고 싶으신가요? 모든 위대한 발견은 바로 이런 호기심에서 시작되니까요. 결론으로 우리는 플라톤식의 독단적 이상에서 벗어나 포퍼가 제시한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는 비판적 이성을 통해 사회를 탐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연구자들은 이론과 데이터를 오가는 엄격한 방법론을 통해 사회 현상을 설명하려 노력하며 동시에 이러한 과학적 방법론 자체가 가진 한계를 인식하고 다양한 패러다임을 수용함으로써 사회에 대한 지식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